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오늘 매매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11월 달의 첫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매매에 있어서 첫 번째 한 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좀 혼조하죠. 일단 하나의 이벤트는 넘어갔습니다. FOMC가 이제 넘어갔고, 우리 지수는 그래도 전일 미증시 폭락장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하게 오늘 대응을 잘해줬지 않나 싶어요. 아침에 출발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 뒤에 가서는 그대로 끌어올려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미증시는 보시면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3%대로 거의 다 빠졌단 말이죠.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도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미증시 같은 경우도 아직도 그 여파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아직도 마이너스 0.9%, S&P도 마이너스 0.7%,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9시 25분 현재. 물론 내일 아침에 어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여파는 계속적으로 겪고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떤 식으로 받아줄지, 또 미증시는 어떤 식으로 내일 아침에 시장이 바뀌었을지, 아침에 지수 체크하는 것은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니까 그런 거 꼭 잊지 않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일 나갔던 종목들과 내일 공부할 종목들, 관심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렇게 도출을 시켜 보았습니다. 내일 승부주는 하루 앞을 예측을 보고 하는 종목이라 당일날 보면서 종목을 뽑는 거와 하루 앞날을 보고 보는 것은 참 차이가 많죠. 그래서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평생을 주식을 하는 내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저녁마다 내일 공략할 종목을 뽑고 선정을 하고 도출을 시키고 분리를 하고 등급을 매기고, 절대 깨름 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잘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맞을 때 있지만 어떻게든 한치 앞을 보는, 하루 앞을 보는 신의 영리에 도전하는 그 무모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수련을 함으로써 정말 신의 발끝이라도 달아, 발톱 끝의 때만큼이라도 가까워져 가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내일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최대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라는 것이 저녁에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종목을 분석하고 종목을 뽑고 대응책을 짜고 하는 것의 일환이죠. 자, 주석을 한번 달아볼 텐데요. 먼저 종목 주석 따기 전에 전일 나갔던 종목들 중에서는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은 ICH가 오늘 공략 종목이었죠. 이제 나갔던 내일 승부조 종목이었는데 점상을 가버렸죠.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좀 많이 받았네요. 오늘 조금 프레임이 붙어서 출발할 줄 알았더니 바로 점상을 가버렸는데, 오늘도 멋진 물량을 좀 받아볼 거 넣었는데 물량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거래량이 13만 8천 주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물량은 주지를 않더군요. 내일은 어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권리락저러가 이제는 조금 숨이 죽은 상태인데 과연 기세를 이어갈까, 그런 것도 한번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종목 중에 TLB가 오늘 좀 관심을 받아줬죠. 오늘 19%까지 왔는데 시가가 10%였죠. 관심을 좀 받았는데 미끄러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간 상태고, 이제 저가가 마이너스 7.7%, 한 2.5%는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양인데, 그래 해도 공략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권은 좀 나오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수화학이 그래도 오늘 반등세를 그대로 잘 이어줬고 16.8%가 있죠. 시가가 좋았죠. 마이너스 2.9%.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같이 그대로 몰아쳐서 올라가기는 참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성분들 중에서 이 세 종목이 좀 발군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 싶어요.
자, 오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봅시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ICH가 무조건 권리락 재료로 갔고, 인디에프가 역시 네온 관련주로 갔고, 자, 미래나노텍도 상한가를 갔죠. 이 세 종목이 정규적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시간의 시장은 뭘 장악했는가 봅시다. 시간의 시장은 코세스가 시간의 시장을 장악을 했죠. 코세스. 우리가 흔히 하는 뭐 AR, VR, 메타버스 관련주로 표현하는데, 삼성전자가 뭐 의료용 안경 그런 쪽 하나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시간에 이 재료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모다이노 칩이 시간에서 상한 것 같습니다. 소니가 뭐 어디 여기 보시면 소니가 혼다와 협력해서 전기차를 출시 계획을 구체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예전에 모다이노 칩 쪽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상가가 있고, 히림은 뭐 네온시티 관련주죠. 오늘 기술을 이어간 종목인데 2% 정도 올라서 상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종목이 위와 아래를 밤과 낮과 밤을 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우리 공부할 거에 대해서는 한번 또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JI테크 여기까지는 내일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입니다. 금요일이니까 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규주는 또 잘 봐줘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JI테크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신규주는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라, 간단하게 보고 그날의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형량을 봐야 된다. 너무 복잡하게 보면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건 뭐 주로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나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회사는 뭐 나쁜 회사는 아니겠죠.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받아주냐 그런 게 문제인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 틀리거든요. 다 틀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밴드 상단을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밴드 상단을 갔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물론 기간 경쟁률은 616대 1이 나왔습니다만은 락업 비중이 너무 낮아요. 락업 비중이 너무 낮아서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이 5.7%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주주 물량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적인 면, 즉 만원대라는 가격적인 면, 뭐 엊그제 상장한 QRT라는 이런 게 뭐 44,000원 뭐 이렇게 3만대보다는 체감적으로 와닿는 가격대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황 자체가 반도체 업황이 요즘 워낙 안 좋은 상황인데 잘 이겨나갈까 그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규주는 당일날 딱 시작이 될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일에 매매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한 종목이 더 있죠. 뉴로메카입니다. 자, 이것도 참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공모가가 이제 16,900원입니다. 둘 다 16,000원대인데 또 그것도 참 맞추기고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협동용 산업 로봇 뭐 이런 것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일을 한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근데 지금 얘는 유통 물량이 한 34% 정도 되거든요. 금액 고물가는 16,900인데 근데 500 리스크가 아마 발목을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 뭐 거의 한 달 정도 안에 뭐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거는 뭐 대주주가 이런 걸 좀 받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대줘야 되는데 대주주가 지분율이 너무 상대적으로 낮아요.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이 346만 주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이 잘 좀 돌아가 줄까 막 그런 좀 의무감은 듭니다. 엑시트가 시작이 되면 힘을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일을 하고 뭐 이러이러한 회사다 정도만 참고하시고 뭐 이런저런 정보는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당일날의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의 반응이 아무리 애널리스트고 설명한 사람들이 분석한 사람들이 이건 나쁘다 좋다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당일날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고 당일날 프리미엄이 어떻게 붙고 프리미엄이 어떻게 안 붙고 시가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되든지 플러스 되든지 따라서 그 종목이 반응이 180도로 바꿔질 수가 있다. 그 점을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종목은 좀 지우겠습니다. 다음 증권은 SK증권 7호입니다. SK증권 7호. 신규주 두 종목은 뭐 그 정도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SK증권 7호는 이게 같이 합병하는 애가 메세이상이라고 뭐 주로 전시회 분야 뭐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뭐 어디 일본 회사하고 합병하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군요. 그런 회사와 이제 뭐 합병을 하는 것 같은데 상장 유지 내일 주권 매매 정지가 해제가 되죠. 상장 예비전 통과를 해서 11월 4일 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벤트 종목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내일 봐줘야 되죠. 뭐 회사는 뭐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고, 뭐 주로 뭐 메세이상에 하는 일이 주로 전시회 같은 거 주최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가 보다 하시고, 안 받아주면 그냥 뭐 손 안 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는 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SSR 봅시다. SSR 보면 상장 유지 결정이 났죠. 상장 유지 결정이 났는데 내일 4일날 맞습니다. 자, 근데 상장 유지 결정은 났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기간이 오래된 종목은 아니군요. 그냥 관심 종목에 한 두시고 보십시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미친 척하고 또 미친 듯한 광문의 모습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놈이 상장 유지 결정이 났구나, 그 정도만 참조를 합니다. 다음은 에이펙터 보겠습니다. 자, 에이펙터가 무전 권리락이 내려있죠. 오늘 무전 권리락으로 ICH가 점수를 갖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 차이는 좀 납니다. 프로테이지 차이는 좀 많이 나죠. 그래도 에이펙터는 그래도 한 55% 정도 무전 권리락 차이는 있습니다.
내일 단가 3,425원이죠. 3,200 봅시다. 3,425원, 3,452원. 한 46% 정도, 그 차이네. 그래도 오늘 뭐 ICH가 움직이는 흐름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에이펙터도 관심 있게 놓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까지는 이제 이벤트 종목으로 보여주시고요. 요 밑에 종목은 내일 뭐 시장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이수학, 한미글로벌, 하이로드 리튬은 어제도 뭐 나왔던 종목이 같은데, 자, 이수학은 어제 나왔던 오늘 승부주였죠. 같이 공략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죠.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나마 요 근래에 좀 기세를 올리고 있는 기세주라고 하기에는 얘나 뭐 한미글로벌 뭐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내일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일은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이라서 그 점이 가장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점이죠. 그래서 한 주 마감한 날에 막 치고 나가는 종목은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돌파 매매는. 그래서 조금 눈치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보시고 좀 세심하게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타점, 나는 29,000원을 타점을 잡겠다. 아니야, 난 좀 돌파를 해서 좀 힘이 딱 붙을 때 난 할 거야. 그래서 뭐 한 2% 돌파할 때 29,600원을 돌파할 때는 안 들어가 보겠다. 이래서 어떤 기준점을 딱 잡아놓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만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종목은요. 그래서 봐주시고, 한미글로벌은 지금 현재로 오늘 시장을 장악한 종목들은 뭐 네온시티 관련주들이 거의 시장을 장악했다고 하니 아니죠. 아침에는 원전 관련주가 어제 급락한 반등 매수세가 나와줬지만 실제로 뭐 시장을 장악하기는 네온시티 관련들이 장악을 해줬는데, 오늘 뭐 인디에프도 좋았고 시림도 지금 두 종목이 다 네온시티 관련주죠.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 하지만 대상질은 한미글로벌이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미글로벌은 저희들을 공략을 해서 지금 한 7% 정도, 8% 가까이 수익은 안고는 있습니다. 안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만약 내일 네온시티 관련 흐름이 좋다면 한 번에 더 추임새가 나와준다면, 전고점을 뚫고 넘어가 준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자리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찬스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자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보면 뭐 인디에프나 뭐 이런 애들을 보면 뭐 들쑥날로 쓱 하죠. 뭐 히링 같은 종목들도 그렇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내일 돌파 매매로 보시되 반드시 스스로가 정한 기준점 46,000원, 46,000원 어떤 딱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만 하십시오. 이런 것은 꼬리를 잡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는 마세요. 그 기준점을 내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돌파 못하니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오늘 약간 상승으로 돌려주면서 끝을 내줬습니다. 양봉으로 끝냈죠. 시간에서 0.6%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은 이제 이 기간을 넘어서 봉 하나만 조금만 더 탁 튀어나와주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금석을 이제 완전히 깔아주게 되는 거죠. 이 시점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은 금요일에다가 시간에서 음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 모습으로 출발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양봉을 치고 바뀌고 넘어가는 시점에서만 한번 딱 보십시오. 선빵 때리고 그러지지 마시고요. 음봉으로 좀 떨어졌다고 해서 꼬리 잡겠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코세스하고 선시스템 두 개를 묶여서 봅시다. 시간에서 코세스가 지금 상한가를 갔지 않습니까? 나는 배짱이 크고 배포가 크고 내는 대가리하고 싸우고 싶어 한 사람들은 코세스하고 싸우는 게 좋겠죠. AR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는 뭐 애플의 영향도 클 텐데요.
누가 먼저 좋은 걸 나타내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구글도 바쁘죠 요즘에. 그래서 혹시 코세스가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선익 시스템을 옆에 딱 붙여놓고 같이 한 두 개를 보실 수 있도록 하죠. 선익은 5% 정도 올라 있습니다. 요 근래는 좀 많이 떨어졌군요. 한때 메타버스 관련주 제법 이름을 많이 알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코세스가 큰 힘이 없으면 선익은 손대지 않습니다. 차라리 코세스를 갖고 노는 게 좋겠죠. 금양호 샤페론 같은 경우는 금양은 역시 돌파 매매를 해야 될 종목입니다. 이렇게 금양 적극적인 게 참 우리 금양 여기서부터 거래를 했죠. 요 상한가 때부터 저희들이 금양을 거래를 했으니까 가지고 있었다면 상당히 좋았겠죠. 하지만 이런 건 뭐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죠? 자, 또 돌파를 하면 또 얘도 승부를 봐야 될 종목이죠. 금양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일은 오늘은 좀 힘이 좀 떨어진 느낌 있지 않습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4% 출발했거든요. 근데 시가에서 진입을 해서 오늘 그래도 플러스 3%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은 아마 큰 흐름을 잡아주기에는 금요일에 좀 무리감이 있을 듯한데, 만약 시장이 버리버리 해가지고 뭐 갈놈이 안 가고, 즉 누구나 예상 가능했던 종목들이 가지를 않고 꼬꾸라진다든지, 이 시장이 이상하다, 분명히 저 놈은 오늘 많이 관심을 가질 놈인데 이런 놈이 안 갈 때는 금양과 하이드로 리튬 같은 이런 종목을 잘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빵 때리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오는 수급을 김 반장이 돈을 두고 뿌리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셔야 돼요. 샤페로는 철저한 작전주 세력주인데요. 지금 시간에 보면 7%를 올려놓았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인데 그렇다고 특별한 재료가 나왔느냐 하면 특별한 재료도 나온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우물갈 년이냐 하면 그것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치? 얘들은 어떤 세력에 작심을 하고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조금 뛰었다가 팔아먹고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게 끝날 종목인지 내일 7, 8% 뛰어서 상한가로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상장한 신규주란 말이죠. 신규주기 때문에 신규주들은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이 종목은 매매 경력이 있는 분들만 조금 다뤄보세요. 시가 흐름을 잘 보시고 눌림과 돌파 지점에서 시소 게임을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기세가 약하면 손대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금양 샤페로 이런 것을 주로 두고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잘 지켜보시고, 자, 내일 종목들은 집중을 해야 될 종목들이 다 대부분 다 집중을 해야 되겠죠. 어느 종목 하나 수월한 종목이 없죠. 사실은 뭐 매매하는데 뭐 쉬운 종목이 있고 안 쉬운 종목이 있고 좋은 종목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뭐 버겁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싸움을 트레이더들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벌어먹고 살죠. 근데 매매가 자기 뜻대로 안 는다고 막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시지는 마시고, 항시 꾸준하게 스스로의 안과 밖, 내면과 외면을 잘 조화롭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좀 배포가 약하면 배포가 좀 강하게 자꾸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고, 스킬이 부족하면 자꾸 실전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스킬을 키워놔야 되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매매를 자꾸 매매를 하면서 자기의 데이터를 넓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어떤 데는 물속에서도 싸우고, 어떤 데는 벼랑 끝에서도 싸우고, 어떤 데는 하늘에서도 싸우고, 어떤 때는 저 잠수함 밑에서도 싸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는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오고, 그때는 어떤 것을 비상탈출할 낙하산을 타고 나오고, 그때는 어떤 동아줄을 잡고, 그때는 어떤 칼을 써야 될지 많은 전투와 많은 경험을 여러가지 패턴을 공부하면서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스스로가 훌륭한 트레이더로 성장하는 거겠죠.
주식이 참 어렵지요. 참 쉽지가 않은 이 주식을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포기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차분하게 잘 마무리 지으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또 뵙기로 하죠.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의 문주였습니다.